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과거 번번이 신규 택지 지정이 좌초됐던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광명 시흥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할 만큼 3기 신도시 가운데서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개발 사업이 순항하면 2027년부터 주택 7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전망인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도시로 지정되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닐까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국책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고금리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심전환대출은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주택금융공사는 신청 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경기 광명시 광명동과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과 무진해동 일원 총 면적 127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곳, 약 384만 평 규모의 광명 시흥지구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큽니다. 여의도와 불과 12km밖에 떨어지지 않아 위치도 3기 신도시 중 상위권입니다. 게다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의 자리에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에도 최적의 위치입니다. 2027년부터는 주택 7만 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광명 시흥지구에 대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처럼 면적과 수용인원은 물론 입지 조건 측면에서도 돋보이는 광명 시흥지구. 하지만 사실 그동안 명과 암이 엇갈렸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발표 이후 첫 지정지구로서 주목받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의혹들로 3기 신도시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공택지로 확정된 가운데 이 일대는 광명과 시흥을 아우르는 듀얼러브시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으로 수요자의 여건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고 도시철도역 인근에는 콤팩트시티를 적용해 개발 밀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시간을 되돌려보면 광명 시흥지구는 재미난 이야깃거리가 더 많은 곳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서남권 대표 신도시로 떠올랐지만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난 등이 맞물려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시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주민들은 보상 및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고 결국 사업 중단이라는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다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광명 시흥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에도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랬던 곳이 3기 신도시로 거듭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 호재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반대까지 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광명에는 수건사업인 철산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광명 뉴타운 재개발처럼 도시정비 사업을 통한 대규모 주거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뉴타운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는 와중에 신규 택지의 값싼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면 가격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뉴타운 지역 분양가는 평당 2천에서 3천만 원 수준인데 신규 택지에서 1천만 원 중후반대에 분양이 되면 광명 전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 시흥지구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 집값에 더욱 예민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선 임대신도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광명은 뉴타운 인근 인프라 조성에다 재개발 재건축만으로 공급은 충분하니 신도시 개발을 굳이 안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입니다.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H공인 중개업소는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집값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신도시 입주를 할 때 금액이 살짝 떨어지지 보급할 때는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라며 입주 때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6에서 7년은 걸린다고 봐야죠. 당장은 3기 신도시에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반면 시흥시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시흥 과림동과 무진해동, 금이동 일대는 30년 이상 된 낡은 저층 빌라들이 많아 그동안 매매는 물론 전세조차 잘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시흥시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을 발판 삼아 지역의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돼 왔지만 신도시 개발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부족한 생활기반 시설이 확충되면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흥시 과림동 A공인 중개업소는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없고 임야로 훼손할 수도 없어요. 여긴 그린벨트 지역이라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라며 3기 신도시로 개발되면 아파트뿐이 아니라 일반 상가도 들어서고 이제 도시화가 되겠죠? 라고 했습니다. 다만 명품 신도시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에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광명 시흥지구 개발에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벌써부터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놓고 갑론을 박이 뜨겁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광명 뉴타운 재개발과 철산 재건축은 물량 과대 공급으로 악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광명 전체의 호재가 될 듯
주변 배후 지역 짧게 보면 악재, 길게 보면 호재.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김포처럼 전철이든 뭐든 끌어올 힘이 생기니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등 장기적인 시각에선 호재라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일단은 주변 광명, 철사는 악재네요. 가뜩이나 몇만 세대 물폭 예정인데 4만 가구 더 들어서니 광명 폭락의 서막이 열리겠군요. 이명박 정부 때도 광명 시흥 발표나자 이 동네 집값 떨어지긴 했어요. 등 악재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광명 시흥지구를 향한 관심도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광명시와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결정에 대해 지역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대와 사격장, 그린벨트와 같은 개발 제한 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잔여지 등을 신도시에 포함해 지구 경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명 시흥지구가 이러한 대내외적인 난항을 뚫고 기존 1, 2기 신도시와는 달리 종합적인 기반시설을 갖춘 미래 신도시로 거듭나길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중금리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책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고금리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연 3.7에서 4.0%입니다. 고정금리로 만기까지 금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5대 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 신용등급에 따라 작게는 1%포인트, 크게는 4%포인트 가까이 낮습니다. 기존 안심전환대출은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집값 4억 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주택금융공사는 신청 대상을 기존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부부 합산 소득 조건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수 주택이 신청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수도권 주택 매매 평균 가격은 6억 5,770만 원입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차주 상당수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 2금 융권 주담대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는 물론 안심전환대출을 쓰다가 향후 시중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금리 상승기가 끝나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더 낮아지면 금전적 부담 없이 시중은행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다고 해서 몇십 년간 같은 금리를 물어야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원하면 언제든 나에게 유리한 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고 지금 적용받고 있는 1, 2금융권 주담대 금리가 높다면 안심전환대출로 빨리 갈아탈수록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은행 대환대출과 달리 안심전환대출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면 주목할 만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면 청년층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차주에게는 최저금리 연 3.7%가 무조건 적용됩니다. 기존의 주담대 명의자가 40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39세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정치권에서 내년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주택 가격 요건을 9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을 낮춰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9억 원 주택 보유자를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선 9억 원 주택이면 넓은 평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저금리 전환대출해주면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6개 광역시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4억 706만 원으로 서울 12억 6,629만 원과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전세대출자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합니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는 연 7%를 넘기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안심전환대출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모두 변동금리여서 고스란히 금리 인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상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글쎄 거기 있는 노후 건물 싹 다 밀지 않는 이상 별 메리트 없음. 인구는 많고 길은 좁고 교통은 불편하고 싼 맛에 사면 모를까 4억 이상은 아닌 지역임. 빨리 지어. 나도 집 좀 사보게. 인천 광명 시흥 집값 폭락. 신규 공급은 무제한. 인천 계양 신도시까지 분양 시작하면 인천 광명 시흥 부동산 시장 파탄. 이거 지으면 서울 외곽, 경기 서남 쪽은 빈집 투성. 그래 일단 만들어줘. 나도 내 집 좀 가져보자. 신도시 그만 짓자. 자연환경 리모델링 좀 하자. 아파트가 없어서 아파트값이 오른 게 아니란 걸 이번에 봤잖아. 광명에서 나고 자랐는데 입지가 좋다라는 게 타 지역에서 유입되기가 좋아서 좋다는 소리 같음. 길게 생겨서 부천 개봉 가산 독산 안양 안산 쪽에서 유입이 편해서 지하철도 7호선이 있긴 한데 1호선이랑도 가까운 편이고 광명은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높고 도로가 좁은데 시장 같은 기존 건물들이 많아서 밀어버리기 쉽지 않아 보임. 연봉 6천 이하에 6억 집이 가당키나 한 건가? 뭔가 세상이 정신 나간 것 같다. 연봉 6천도 안 되면서 6억짜리 집을 사는 애들의 심리. 이걸 또 도와주는 정부. 지금 길거리에서 병 줍는 노인이나 밥 굽는 결식아동이 전국에 몇 명인데 6억짜리 집주인 이자 줄여주게 도와준다거라. 진심 정신병인 것 같다. 돈이 썩어나나.
그래도 돈쳐 남으면 저소득층 월세 지원이나 해라.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